네, 부교재 1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부교재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또 시험에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용어나 또 정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번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앞서 우리 지식 경제, 지식 경영, 지식 경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에서 정보 관리, 이 비즈니스, 이 정보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위에 지식이 있으니까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고 부교재의 가장 어떤 내용하고 거듭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지식,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유형, 그 다음에 정보와 기술, 기업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자, 이커머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 그죠? 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우리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교재가 정리하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교재보다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 자체가 아주 뭡니까? 이게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앞서 했지만 데이터가 뭐냐? 우리가 데이터 위에 정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찰을 기록하고 수집된 사실, 기록, 영상, 소리, 수치 이렇게 다 자료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이 조합해서 뭐가 됩니까? 정보가 되죠. 자료를 경영 문제, 의사결정, 통제, 조정 등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 처리한 결과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그걸 다 취합하면 어떤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습득하고 그 사람이 가진 역량으로 습득하는 지식인데 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적시성, 그죠? 한마디로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다면 뭐 의미가 없고 완전성. 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을 썼는데 글쎄요. 저는 책에 나와 있어 말을 쓰면 되지만 모든 게 완전할 수는 없는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은 이 정보의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유용하게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유용성은 질, 적시, 시간이죠. 또는 관련성, 그 다음에 완전성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다음 중 정보 유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자, 지식의 의미를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책에 좀 구구절절 많이 해놨는데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지침을 주는 본능, 시각, 아이디어, 규칙과 절차 등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걸 다 지식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아이디어는 빼내도 지혜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 의사결정에 지침을 주는 본능, 시각, 아이디어, 규칙과 절차 등의 결합이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사에서는 경제 주체는 지식 근로자이며 자원은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방법은 뭐냐? 독서다. 독서 앞서 했죠?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독서다. 그래서 암묵지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노하우들 개인의 학습과 체험을 통해 쌓은 지식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니까 형식지로 바뀌어야만 이게 널리 보편화되고 이제 그죠? 공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형식지로 바꾸는데 언어, 문자, 숫자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책으로 내면 암묵적인 형식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무슨 역량으로 무슨 능력이 된다고 책을 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관련 책을 많이 이렇게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건 없지?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은데 새로운 형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어떤 편안한 어떤 도구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걸 하면서 역시나 내 머리도 지식 창출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머리 좋고 그죠? 뛰어난 사람만이 책을 쓰고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책을 많이 읽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몰입하고 많이 이렇게 샘을 파니까 결국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걸 어떻게 취합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면 그죠? 좀 더 편리하고 그 유용성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든 논문이든 그 기반을 데이터는 80%는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백데이터로 삼고 그 바탕 위에 20%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저는 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오리지널 창조해낸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에서 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처를 많이 바뀌잖아요. 출처를 넣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소설책을 쓰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그 표현이나 그런 내용을 기존에 다른 저자가 쓴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익힌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연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내 표현도 거의 다르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 그 노래가 또 내 18번이 되고 그 노래도 담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꾸 닮아가잖아. 배운다는 거죠. 그죠? 배운다는 거기 때문에 지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한 저자의 책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저자와 비슷한 책을 또 쓰게 된다는 거죠. 관련되게 강의도 하게 되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창조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형식지를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안목지는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의 필요성 아까 우리 많이 했지만 효과적인 의사결정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기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고 나왔었죠. 조정할 수 있고 나왔던 거네. 통제 조정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를 안 하려고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제, 조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의 관계는 어떤 거냐? 자, 이 부분이 우리 책에서 빠져 있어요. 정보와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지식은 자료와 정보보다 상위 개념이다. 지식은 자료와 정보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의 개인이 축적해온 경험, 정보 속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판단, 주어진 상황을 결합하면 그의 지식이 된다. 결국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취합해서 그걸 믹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으로 지나면서 의미와 가치가 집중된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의미와 가치가 집중된다. 점점 뭔가 집중된다 맞죠? 집중된다. 가치가 의미와 같이 있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 정태적, 수동적인 지식의 흐름을 이 지식은 개인적이고 왜냐면 자기 경험이 들어가니까 이 정보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편적인 거죠. 동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적 축적을 뜻한다. 능동적인 건 가만히 있어도 오는 부분이 정보라면 좀 수동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늘어지지 않는 것. 누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맞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거 배웠지. 그 정도지. 그걸 내가 통해서 응용해서 이걸 해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배워서 뭐든지 배워두면
그게 축적이 되고 쌓여서 다른 거하고 연관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영 원론이 경영학에 빨리 들어와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학문이잖아요. 여기에서 잘 배워놓으면 다음 어떤 분야가 이렇게 딱딱 나뉘잖아요. 그때 아주 쉽죠. 정보와 지식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정보와 지식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죠? 예. 정보 속에 지식이 있으니까 따라 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용하는 거, 지식 창조의 매개체다. 뭐 이렇게 해놨고, 지식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사고 경험을 통해 정보 체계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보 관리의 의미 보면, 자, 정보는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맞죠? 단지 그것이 표상하는 바가 따라 가치가 갖는 무형자원이다. 우리가 정보 관리를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기하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 왜 물리적인 게 아니냐,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드웨어에 들어가고 컴퓨터의 메모리 창에 들어가고 정보가 사진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형인지 유형인지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게 들어가는 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무형으로 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보면 운영 통제계층, 관리 통제계층, 전략계층, 그죠? 한마디로 이 정보의 사용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운영에 관련된 정보, 관리에 관련된 정보, 전략을 세우는데 정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자, 그 내용이 우리 책에 없는 내용에게 나옵니다. 자, 정보 시스템 조직. 자, 정보 시스템의 분석가.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 전문가,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이런 곳에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시스템 진화 과정. 자, 이 부분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초기의 데이터, 한마디로 TPS, 그죠? 컴퓨터 활용 회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래 처리 시스템, 그죠? 경영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MIS, 그죠? 매니지먼트, 그죠?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잖아요. 경영 정보니까요. 자, 그래서 OIS, 그죠? 운영 정보거든요. 예. 자, 뒤에 나올 겁니다. 정보 산출. 자, 초기에는 데이터 관심, 정보, 경영 정보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의사결정, 디시전, 그죠? 지원이니까, 그죠? 네, 스포츠 그 시스템이거든요. 의사결정, 디시전, 스포츠 시스템. 자, 그대로 DSS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OS, 오토매틱, 그죠?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 자동화, 그죠? 시스템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화상 통화도 하고, 그죠?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문 지식의 제공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수반돼서 그 정보를 많은 이 고위 관리청에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층이 바뀌는 거거든요. KBS 지식 기반 시스템, 그죠? 날레지 베이스드 시스템이니까 지식 기반 시스템, 인간이 행하는 논리적이고 추론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PS, 그죠? MIS, DSS, OS, KBS. 자, 이 과정이 정보가 발전해온, 진화해온 과정인 거예요.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목적의 어떤 과정이면 이 과정들, 그죠? 결국은 이런 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그 과정 속에 이 정보들이 활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정보학과 따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도로 컴퓨터를 활용한.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처리 시스템, 그죠? 액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이쪽은 아까 말했던 회계 관련 직원들 관리 업무에, 그죠?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운영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운영 요원에 대한 처리, 많은 행위 자료를 처리, 용량. 그래서 은행 계좌 입금, 출금, 재고 관리, 봉급 계산, 고객 청구서, 이 일일이 이제 사람이 손수했는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레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TPS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보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영정보학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경영정보 MIS입니다. 관리활동에 TPS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조직체 관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TPS에 저장된 자료를 활용해서 경영정보에 이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정보다 오퍼레이션 인포메이션이니까 TPS 통한 수많은 수제 자료를 유용한 정보로 처리하여 비반복적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고, 운영정보 시스템, 판매액, 재고회계, 기타 성과 관련 정보, 이게 경영정보에 쓰여지는 내용들이고요. 운영정보 시스템. 자, 그래서 의사결정,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활용된 정보, 관리활동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문제를 수집하고 의사결정, 결국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하는 부분이 되니까 중력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중력 정보다, EIS다. 그죠?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자, 문제 해결 지원, 의사결정, 그죠? 대화 기능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다. 자, 디시전, DSS, 그다음에 오토매틱, 그죠? 오피스 오토매틱, 그죠? 오피스 오토매틱이잖아. 자, 조직 내에서 연결된 사무 부서에서 필요 취급하는 업무의 능력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자, 사무직,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각종 정보 관련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워드프레스 쳐서 공유하고, 팩시밀리, 데스크탑 출력, 출판, 이메일, 음성 문편, 전자메일, 캘린더, 영상 저장, 검색, 영상회의가 사무자동화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S 지식 기반 시스템. 자, 마지막이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망이 뭐냐? 인간의 두뇌 조직을 흉내내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다. 학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학습을 인간처럼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보고 배우고 그 배운 내용으로 또다시 더 창조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 모든 지식을 정보를 다 취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만약에 이 신경망을 연결해서 이 AI 인공지능이 취합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어서 제대로 된 어떤 걸 만들어낸다면 정말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인간을 능가하는 영역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술 지식 경험을 컴퓨터에 표현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한다. 그렇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사람의 기술력을 그게 저장했다.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통계 처리 시스템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싶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죠? 있지만 그 휴대폰 안에 소프트웨어를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걸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의사결정 질, 희소 자원의 적절한 이용, 오랜 시간 작업 기능 이런 게 이점이 있고, 한계점은 시간과 영역의 한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특정 분야에는 한정.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이게 전체적인 다부분이 책도 지가 알아 쓰고 문제도 지가 해결하고, 와 대단합니다, 그죠? 인간 분야의 흉내내야 인간처럼 흉내낸다.
전문가 시스템의 차이점은 지식의 표현 전문가 시스템하고 신경만의 차이가 있다면 지식의 표현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학습 능력 이건 배우지 않습니까? 적용 능력이 좀 다르다. 자, 그다음에 IT 정보를 조직하고 저장하고 조절하고 전송하는 수단 IT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기업의 변화 이 IT 기술을 통해서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벽을 분리한다. 한마디로 부서별의 장벽, 또 기업 간의 장벽, 또 나라별의 장벽, 그죠? 수평 구조. 밑에 있는 그 하위 관리자에서 위에 있는 그 상위 관리자보다 뭐 덜 똑똑하다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많은 정보를 이제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 뭡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더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가 위에 상상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아래로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이 플랫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라키 조직에서 아이디어가 빨리 오르내리지 못하니까 의사결정 신속성, 고객관리 철저, 비용관리, 그죠? 그래서 IT 장벽을 부순다. 그러면서 사람과 팀, 부서가 IT에 의해 연결된다. 의미 맞죠? IT가 중간관리층을 대신하면서 수평적 구조를 만든다. 그죠? IT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니까 IT에 의해서 고객 관리가 향상된다. 고객을 IT가 없으면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제가 휴대폰을 연결하니까 휴대폰 AS 뭐 휴대폰 문의를 하면 옛날에는 본사가 연결해 직원들이 딱 전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울산에 있는 대리점의 본사가 전화를 받아요. 대리점에 내 휴대폰을 샀던 데가 연락이 됩니다.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본사를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죠? 바로 본사로 할 때도 있고요. IT를 사용하는 아웃소싱과 파트너십에 의해 일이 처리된다. 그래서 본사의 직원을 많이 줄였어요. 보험회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 직원들 알아보니까 옛날에 보험회사에 큰 어떤 센터가 있다면 그 속에서 각 대리점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센터가 축소가 되면서 대리점으로 많이 업무가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일이 가중됐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IT를 활용해서 아웃소싱 외주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이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 다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각각 조립은 다 주력 제품을 두고 중공업이 엔진만 만들고 현대자동차 엔진만 만들고 나머지 뭐 시트나 그죠? 앞에 뭐 그죠? 썬루프나 이런 다 외주를 주잖아요. 자, 파트너십에 IT의 공급 사슬이 형성돼서 상당히 뭡니까? 적재적소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IT 기술이 정복 안 된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IT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치 않다. 이게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이 IT 기술을 우리가 익히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 자, 이건 뭐 정보처리 방법인데요. 키보드 입력하고 출연하고 모르는 거 없죠. 이거 뭐 다 있는 초딩도 안 되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입니다. 자, 경제, 상거래, 그죠? 상거래, 그 다음에 기업이지 않습니까? 엔터프라이즈. 결국은 기업과 경제 사이에 전자상거래. 그래서 광활한 비즈니스, 새로운 경제 유치.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뜨고 결국은 그게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1프로세스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하고 결국 이 기업이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냥 상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기업이겠지만 이제 이 비즈니스가 되는 이 기업이 된 거는 뭐냐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역량을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런칭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 이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거죠. 아날로그는 전압, 전류, 목소리 등으로 연결된 신호등이나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0과 1을 숫자로 숫자 0, 1이 두 개의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된 거죠. 영상, 소리, 숫자, 문자를 전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0, 1로 가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존 룰은 자, 이 경제 수직적 통합이었는데 수직의 통합의 해체, 이게 수직의 이렇게 고도의 상호작용 높은 회복 비용에 따라 수직 통합이 필요했다. 그러나 낮은 상호작용 회복 비용이 특화되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달됐다. 한계 비용 제로, 이렇게 되면 비용이 자꾸 줄어들죠. 자산의 획득 기술, 수익 가치 판단은 물리적 자산으로 했지만 무형 자산 수익 획득, 수익 가치 판단은 지적 자산, 고객과의 자산으로부터 발생된다. 자,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적 자산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제조업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적 자산, 고객의 자산으로부터 발생된다. 투자 대비 수익 감소, 투자 대비 수익 증가, 투자 대비 수익 감소 때 수익을 만족시키는 뭐 여러 업체가 요구되었다. 자, 투자 대비 수익 감소 혹은 두 개의 업체에 의해서 시장이 독점했다. 자, 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된 거죠. 불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 이렇게 고객에 대한 정보 액세스가 쉽게 저비용으로 제공한다. 자, 고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정보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웠었죠, 그죠? 네. 시장의 진입 확장, 시장 진입 확장에 따른 비용 물리적 자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신속하게 가상 공간을 통해서 쉽게 신비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이 비즈니스, 이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자료를 교환하여 다른 사람이 직접적인 연결,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자, 이 비즈니스, 네. 이커머스. 자,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연결된 인트라넷, 또 그걸 또 소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된 인트라넷이 있죠. 자체적으로 기업마다 있을 겁니다. 그걸 서로 공개하는 것을 엑스트라넷. 이겁니다. 별로 거 없고요. 그걸 통해서 공중 접속하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이걸 다 소매 제조업에 관련된 이 사이트에 대한 공중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정보가 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된 거죠. 그걸 몰랐다면 서로 짜고 치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연결되어서 우리는 모르게 비싸게 이제 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예를 들면 이 본사가 있지만 이 은행과 신용카드와 고객과 협력업체가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신용카드가 해서가 안 되고 고객이 주문하는데 결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과 협력업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전자상거래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거래가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B2B, B2B, 그죠?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고객, B2C, 기업과 정부, 정부도 기업에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와 소비자. 그죠? 정부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정부가 낸 세금 낼 때도 있을 거고, 정부가 또 뭡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뭘 할 때 또 전자상거래 할 거고, 그죠? 고객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간, 그죠? 당근마켓부터 시작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데가 많죠. 예. 자, 아무튼 이런 전자상거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짧죠? 네, 이번엔 중간고사 치지 않고 조만간 중간고사 대체용은 아닌 리포트 정도를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 과목을 듣는데 어떤 리포트가 괜찮을까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책 각 장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할까 아니면 새로운 내용 주제를 줄까 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적당한 리포트를 주면서 이 중간고사를 치지 않는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